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 가이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담보별 설계 방법들 말씀을 드릴 거고 1편 안 보신 분들은 1편 보시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자,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가입을 한다면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실 때는 그 위험에 대한 손실의 심각성과 발생 확률, 그리고 그 보험에 대한 보험료, 가성비, 이거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의 심각성이 큰 게 뭐다? 최우선이에요. 우선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발생 확률이 높고 보장 범위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이 돼 있는 보험료 안에서 손실의 심각한 담보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들을 봤을 때 보장 범위가 넓으면 보험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뭐다? 능력이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설계사의 능력, 또 고객님의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암보험인데 질병을 알아야 보험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은 뭐냐? 3명 중에 1명이, 평생 살면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암은 무섭죠?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손실의 심각성이 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거예요. 최우선으로 가입하는 게 맞는데 뭐냐? 비싸다. 보험료가 당연히 비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기억을 해보세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얘기는 3명 중 2명은 암과는 무관한 인생을 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암이 무서운 질병이기는 하나 여기에 몰빵하는 건 피하자. 왜?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 보장을 준비를 하실 때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냐면 치료에 전념하는 기간 동안에 써야 되는 생활비 플러스 치료비입니다. 네? 그래서 생활비와 치료비를 염두에 두면서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준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일반암 진단비를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소외감 몇 가지 빼놓고 암 진단 받으면 약정한 금액이 딱 나오는 거를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고, 요 비갱신 암 진단비가 있으면 생활비와 치료비를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가입할 거냐?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이드를 잡냐면 우선은 비갱신 암 진단비는 본인들 소득의 한 6개월에서 뭐 많으면 1년치 예비자금으로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에 전념하는 기간이 그 기간이거든요. 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평균 생활비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적게는 2천만 원, 뭐 많게는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족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막 결리고 뭐가 잡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암보장을 키우고 싶어요. 근데 보험료는 요것밖에 못 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갱신 일반암 진단비를 어느 정도 깔고 그것보다 저렴한 갱신형 일반암 진단비를 섞어가는 거예요. 이 갱신형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현재의 위험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장받는 거는 갱신형이 비갱신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갱신 깔고 갱신을 더블로 가는 그 전략도 나쁘지 않다. 요새는 뭐 길게는 30년 갱신, 뭐 20년 갱신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보험료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난 갱신은 싫어. 그러면은 걱정이 되는 암만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도 있고, 뭐 회사별로
5대 고해감, 뭐 11대 고해감, 여러분이 걱정되는 암이나 가족력이 있는 암만 이렇게 조금 추려 가지고서 갖고 가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보험료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표적 항암, 표적 양성자 치료를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사들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이거를 원하시면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최우선적으로 넣어드리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면은 치료를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치료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암에 걸려서 가족 중 누군가 암에 걸려서 뭐 집 날렸네, 신용불량자 됐네 하는 것들은 대부분 표적 항암 약물을 투여받았거나 아니면 표적 방사선 치료 뭐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국가 건강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 드물고 또 실손보험처럼 이렇게 진짜 의료 시스템 잘 돼 있는 나라 흔치 않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암은 있잖아요. 새로운 약물,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의학 기술들이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려요. 만에 하나 내가 재수없게 거기 병원에 진단을 받았을 때 나한테 꼭 맞는 표적항암 약물, 표적항암 어떤 치료제가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 비급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돈을 다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실손해서 되지 않냐? 실손해서 되죠. 비급여라 하더라도 되는데 약물, 항암 방사선 입원해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통원 치료를 받겠습니까? 통원 치료예요. 그러면 통원 치료다 하면 약값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만 원이고요. 보상 1회 보상 한도가 통원 치료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이다. 실제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 표적 치료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을 크게 해주는 게 표적항암 치료제다. 물론 조건이 갱신형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식약청에 등재가 된다라든지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라든지 이런 조건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암 진단비 대비해서 보험료가 현저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 고려할 만하다. 네. 두 번째 이제 심장질환 준비 방법인데 이 심장질환은 사망 원인 2등 내지는 3등 안에 꼭 들어가는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예전에는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좁아졌을 때 혈관 질환만 보장을 해줬는데 요새는 뭐 부정맥이나 심부정 같은 심장 자체의 심장 장기 자체의 문제도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장 범위가 좀 더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손실의 심각성은 어떤 게 크냐? 심근경색, 급성심근경색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피가 공급 안 돼서 심장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좁아지는 협심증, 그 다음에 뭐 부정맥, 심부전, 뭐 대표적인 거, 요런 것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보장해주는 범위는 심장질환이 올 커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허혈성 심혈관 질환, 막혔을 때만 주는 심근경색 진단비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손실의 심각성이 제일 큰 거는 뭐다? 급성 심근경색이다. 최근 들어서 이 심장 관련된 보장 범위가 계속 넓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을 설계사들이 보고 왜 이거 가입했냐?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라. 이런 설계사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세요. 심장질환 진단비가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졌고 무엇보다 심장질환을 보장해주는 금액, 가입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 밖에 안 해줍니다. 그거 받자고 돈 더 내면서 기존의 거 깨고 가실 일은 아닌 것 같다. 제 의견이에요. 여유가 되면 심장질환 진단비를 크게 갖고 가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심혈관 진단비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섞어서 갖고 가셔라. 진단비를 기본으로 깔되 2대 질병 같은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술비가 괜찮습니다. 수술비가 진단비에 비해서 저렴하면서 또 반복해서 지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수술비로 보완하는 거 저는 적극 추천을 해드려요. 심근경색은 그러니까 혈관 질환은 후유장애가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습니다. 근데 심부전은 얘기는 달라져요. 후유장애가 없다. 그리고 혈전용의 치료제 요거는 좋은 거예요. 보험료 되게 저렴하고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주사를 맞았을 때 혈관 막힌 혈관 뚫는 약을 주사를 했을 때 보장이 되는데 지금 보험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혈전용 해제하고 진단비 뭐 한 2, 3천, 수술비 1,000만 원 정도 하시면 기본 이상은 준비를 해 가시는 거다. 자,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준비 방법인데요. 뇌혈관 질환은 진짜 이거는 저는 피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망할 확률도 높지만 치료를 신속하게 받는다 하더라도 내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확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고 뇌혈관이 막힌 거, 뇌출혈, 뇌혈관이 막힌 거, 뇌경색, 뇌혈관이 터진 거, 뇌출혈 두 개를 합쳐서 뇌졸중으로 부르고 뇌동맥류는 뭐냐면 뇌혈관이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자, 범위는 이 두 가지를 다 보장해 주는 게 뇌혈관 질환이고요. 막히거나 터진 것만 보장해 주는 게 뇌졸중이고 터진 것만 보장해 주는 게 뇌출혈입니다. 핵심은 뭐다?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내 보험을 받는데 뇌출혈밖에 없다. 이거는 빨리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서 뇌출혈 터지는 거는 10%가 안 됩니다. 한 60% 이상이 막히는 거거든요. 근데 막히는 것이 보장이 되는 뇌졸중이 있으면 평균 이상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 머리 아파서 갔는데 부풀어 올라 있다. 뭐 우연히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관이 부풀어 올라 있다. 그때는 안 됩니다. 그때까지 보장받으려면 뇌동맥류까지 보장받으려면 혈관 질환이 있어야 된다. 자, 우선은 이제 뇌혈관 진단비로 다 준비를 하시면 좋겠지만 연령이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은 받아주지도 않고 많이 그다음에 또 비쌀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하고 뇌혈관 진단비를 섞어서 가시되 요것도 이런저런 수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수술비 갖고 가시고 마비가 내 몸에 마비가 온다든지 몸을 못 쓴다든지 말을 못 하든지 그게 다 후유장애입니다. 후유장애 진단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이게 올 확률이 높고 이게 왔을 때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비와 수술비 외에 여유가 된다면 질병 후유장애, 여유가 안 된다. 근데 걱정은 된다. 질병 고도장애라도 챙겨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혈전용의 치료제 마찬가지로 가성비 좋은 거니까 갖고 가시고요. 진단비는 뇌졸중 기준으로 한 2, 3천만 원, 수술비 뭐 1, 2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후유장애에 대한 대비는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당뇨나 고혈압 같은 연관 질병이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고려해 보셔라. 자, 다음에 이제 후유장애인데 개인적으로는 사망이라든가 진단비보다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 금액이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후유장애는 뭐냐? 치료를 계속해도 내 몸이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작게는 뭐 요 손가락 한 마디 잘린 것서부터 뭐 크게는 진짜 식물인간 같은 그런 상황까지 그 커버리지가 되게 넓어요. 자, 보면 상해 후유장애, 상해 고도장애가 있어요. 이건 다쳐서 내 몸을 못 쓰게 되는 경우. 질병 후유장애, 질병 고도 후유장애가 있는데 요거는 아파서 질병으로 내 몸을 못 쓰게 되는 경우예요.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1억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이상 준비하시기를 권유를 하고 이 질병 후유장애는 손실의 심각성이라든가 발생 확률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치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뇌졸중이 와갖고서 뭐 내가 그냥 계속 침대에서 천장만 보고 누워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어떤 다른 질병으로 내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이 됐다. 그런 것들을 부위별로 각각 다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험료가 비싸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많은 금액을 가입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이 질병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은 설계사들마다 호불호가 갈려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게 심각하지 않은 위험이라서가 아닙니다. 보험료가 비싸고 가입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지, 여유가 되면 이거는 준비하실 만한 담보다. 근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질병이든 상해든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의사의 판단 하에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주치의인데 내 환자의 장애 진단을, 영구적인 장애 진단을 내리는 거는 왠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후유장애 진단 받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못 받는 건 아니니까 손실의 심각성 고려하신다라면은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자, 다음에 이제 수술비 보장인데, 이 수술비 역시 최우선 담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 저런 거 고려를 해보면 여유가 되면 적극적으로 가입해 볼 만한, 고려해 볼 만한 담보인 건 맞아요. 왜 그냥 수술하면 실손해서 나오잖아. 나와요. 근데 언제까지 실손을 갖고 갈지 모르고, 그리고 진단비에 비해서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서 금액도 예전에는 한 1, 200만 원, 많아야 3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막 2천, 3천씩 수술했을 때 받을 수가 있어요. 진단비와 실손의 대체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라면은 저는 이거 적극 추천을 드리고, 다쳐서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상해 수술비 파트인데, 뭐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뭐 중대한 뭐 어떤 수술비,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 종류 되게 많아요. 근데 기본은 상해 수술비입니다. 상해 수술비를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여유가 된다 그러면 상해 종수술비도 고려를 하시는데, 이 두 개 다 넣어봤자 보험료 10,000원도 안 됩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새 금소법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운데, 실제로 막상 받아보시게 되면 뭐 한 몇천 원 수준에서 결정이 될 거다. 충분히 갖고 갈 만한 담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반면에 이제 질병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요. 보험료 비쌉니다. 근데 막 이런저런 수술비들이 되게 많은데, 수술비 플랜을 준비를 하신다. 핵심은 질병수술비,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엔대질병 수술비예요. 이 각각의 담보들은 장단점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완벽한 게 없어요. 그래서 상호 보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질병수술비는 안 되는 거 빼고 다 해줘요. 보장범위 넓어요. 근데 보험금은 30만 원, 50만 원. 암 수술을 해도 뭐 30만 원, 5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종수술은 보장범위 마찬가지로 넓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비쌉니다. 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수술은 많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부위를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수술의 어떤 방법, 난이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차등이 됩니다. 차등이 돼요.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장점은 있으나 단점은 비싸다라는 점.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5종 수술비가, 보통 전체를 10,000원으로 봤을 때 5종 수술비 항목만 6,000원, 6,500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사실상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받을 가능성이 낮다. 그 다음에 엔대질병 같은 경우에는 뭐 123대, 142대, 119대 회사별로 보장하는 질병의 숫자가 달라요. 하지만 지급하는 방법들은 비슷합니다. 수술의 종류를 따지지 않아요. 심장 수술을 했으면은
가슴을 갈라서 피를 보면서 했냐 아니면 스텐트를 넣어서 했냐 이런 거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119대 중에서 뭐 적은 회사는 20개, 많은 회사는 뭐 30몇 개 그런 치명적인 질병들은 뭐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도 수술비가 나온다. 예? 예를 들면 이제 2대 질병 수술비들 많이 하시잖아요. 허혈성 심혈관 수술비, 뇌혈관 수술비 이것들을 따로 가입을 했을 때 거기서 조금만 돈을 더 보태시면은 N대 질병 수술비를 갖고 가실 수가 있는데 보장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지는 거예요. 보장 범위 훨씬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뭐 좀 더 늘어나겠죠. 허혈성 심혈관 질환 수술비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했을 때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를 해줘요? 심장질환 수술비를 줍니다. 무슨 얘기냐? 부종맥이 와서 심박 조율기를 여기다가 넣었다. 허혈성 수술비에서는 안 나와요. 여기서는 나옵니다. 예? 심부전이 와갖고 인공심장을 넣었다. 마찬가지로 허혈성 수술비에서는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N대 질병 수술비가 질병 수술비의 보다 핵심이다. 왜? 손실의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 종류를 수술의 방법을 따지지 않고 지급을 한다. 큰 금액을 반복해서 나간다. 요거를 기본으로 깔고 여유가 되면 1에서 5종 수술비나 질병 수술비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커버리지 보장의 범위를 넓히시면 되겠고 단점은 N대 질병 수술비가 암 보장이 없거나 약하거든요. 만약에 암 쪽으로 가족력 있다 그러면은 암 수술비 그 다음에 나는 2대 질병 쪽으로 보장을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추가해서 넣으시는 거 고려해 보십시오. 자, 운전자 보장 운전을 하시면 얘는 필수 담보인 거예요. 자동차 보험 있는데 가입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를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고 쉽게 말하면 내가 큰 실수해서 사고 났는데 감옥 안 가려면 이 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보험이 없으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올 거고 이 보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면 만에 하나 그런 일 오더라도 좀 충격이 많이 덜 하실 거예요. 자, 운전자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나를 방어해주는 담보들이 있고 나를 위로해주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의 핵심은 방어 관련된 담보들이라고 보면 되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합의금 주는 거예요. 벌금 주는 거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변호사 써서 소송 진행할 때 변호사 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은 이거 지금 1억, 그거보다 더 많이 가입하는 회사들도 많이 나왔고 벌금은 스쿨존 기준으로 3천, 변호사 비용도 보통은 2천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6주 미만 담보 이거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등에서 뭐 깜빡깜빡 거려요. 그래서 나는 우회전해서 가려고 해서 사람 없길래 쭉 갔는데 어떤 아이가 깜빡일 때 건너다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 아이는 크게 다쳤을까요? 안 다쳤을까요? 6주까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친구의 상해 등급은.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합의금은 피해자가 스쿨존 제외하고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때만 나옵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럼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따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럼 500만 원 한도로 나옵니다. 이거 얼마 안 비쌉니다. 요거 반드시 가입을 하시고 요거 외에 이제 가족 일배책 이거 그냥 하세요. 이거는 일배책 1억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외에 골절이나 뭐 자동차 부상 위로비는 여기서 20만 원, 30만 원 받는다고 해갖고 가정 경제가 확 피는 것도 아니고 못 받는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필수 담보는 아니지만 살면서 한두 번씩은 충분히 올 만한 경미한 사고들이고 한두 번씩 온다라면 낸 돈 본전은 다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해 보시면 이것도 뭐 가입하는 거 나쁘지는 않다. 근데 입원비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입원비가. 그리고 현재는
입원을 많이 시켜주지도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설계한다 그럼 저는 입원비는 빼고 설계를 해드려요. 뭐 양성내종양, 중대한 화상, 5대 장기 이식, 뭐 기타 자잘자잘한 담보들은 제안서 받아보시고 느낌 오면 하시면 돼요. 자잘한 거 다 해봐야 한 2, 3천 원 정도면 보장 다 됩니다. 치아보험은 치아가 건강하신 분은 진짜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고, 치아가 안 좋다, 치료가 예정돼 있다 그러면 고지의무 확실히 챙기셔서 가입하실만 합니다. 치매도 최우선 담보는 아니에요. 심각한 담보기는 하나 그거보다 더 우선할 게 있습니다. 골프보험도 마찬가지죠. 뭐 골프 자주 하시고 하는 분이라면은 뭐 추천을 드리지만은 먼저 추천을 드리는 담보들은 아니다. 어쨌든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손실의 심각성, 발생 확률, 보험료 고려해서 이 보험을 가입할지 말지, 이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그 준비 방법들 중에서 어떻게 갖고 갈지를 고려를 할 때 확률, 보장 범위 넓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세 가지를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보험 가입하시면 좀 실수를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임팩트TV 임평재였습니다. 3편에서는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결정하기 어려운 내용들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임평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평재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